This is a $25,000 gym.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누 게임 세상을 통해서 다양한 디아블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는 우누 아빠입니다. 지난 14일에 엑스박스 쇼케이스에서 디아블로4 다섯번째 캐릭터인 네크로맨서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로써 바바리안, 드루이드, 네크로맨서, 로그, 그리고 소서리스까지 5가지 캐릭터들이 정해졌는데요. 최근 디아블로 이모탈로 인한 팬들의 분노를 인식해서인지 블리자드는 디아블로4를 빠르게 공개하면서 이모탈과 선을 긋기 시작했는데요. 디아블로 프랜차이즈 글로벌 커뮤니티 담당자인 아담 플래처가 트위터에 디아블로4는 PC, 콘솔 유저를 위해 제작된 풀 프라이스 게임이고 특히나 민감한 유료 컨텐츠에 대해서는 선택적인 꾸미기 아이템과 전체적인 확장팩 요소, 즉 익스펜션만 존재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디아블로 프랜차이즈 총괄 프로듀서인 로드 퍼거슨 역시 페이 투 윈 요소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고자 100% 이 말에 동의한다는 트윗을 재빠르게 올렸는데요. 이처럼 디아블로4는 이모탈로 인해 실망한 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무진장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에 꾸준히 공개되고 있는 디아4 관련 영상들을 보면 이번에는 진짜 블리자드가 약 빨고서 만들었구나 라는 말을 들을 만큼 유저들의 눈을 만족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네크로맨서는 해골들과 골렘이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리얼해서 얼른 플레이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런 디아블로4의 기대감이 상승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모탈의 분위기는 이제 대체적으로 정리수순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분노의 단계를 지나서 정리하는 단계로 접어든 것 같은데요. 지난 2-3주간 엄청난 이슈를 몰고 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제는 실망한 유저들이 빠르게 손절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블리자드 게임이 이렇게 빠르게 유저들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운데요. 일반 유저들 뿐만 아니라 디아블로 이모탈로 가장 큰 이슈를 몰고 다녔던 두 명의 유명 해외 유튜버인 퀸69와 아즈먼 골드도 최근 이모탈과 손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퀸69는 25,000달러를 사용해서 드디어 5성 전설 보석을 얻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 뒤에 바로 이 보석을 파괴해버린 후에 분노의 계정 삭제를 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방송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Fuck this dog shit game. 아즈몬 골드도 내가 왜 디아블로 이모탈을 그만두는지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첫 번째로 우려하는 부분은 디아블로 3 때도 그랬듯이 엔드게임 컨텐츠가 매우 단조롭고 게임이 출시된 후 시간이 지나도 크게 나아지는 부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디아블로 2 때야 워낙 오래전이라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디아블로 3 때 보여주었던 것처럼 게임이 출시된 지 벌써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균열만 반복해서 도는 것 이외에 딱히 새로운 컨텐츠가 없어서 수면제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점이 디아4에서도 이 점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이모탈이나 심지어 오버워치에서도 엔드게임 컨텐츠에 대한 아쉬움에는 큰 차이가 없다 보니 디아블로4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부분이 있겠냐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었는데요. 반복해서 빠르게 같은 곳을 사냥해서 아이템을 얻는 것이 디아블로라는 게임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매번 완전히 똑같은 방식일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죠. 블리자드는 늘 게임이 출시되고 난 후 출시된 게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대로 성장이 멈춰버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2014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디아블로3와 패스 오브 엑자일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는데요. 패스 오브 엑자일 같은 경우는 추가된 컨텐츠나 보스, 던전들이 지속해서 추가된 것과는 반대로 디아블로3 같은 경우는 거의 변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블리자드는 늘 지속적으로 게임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2016년 확장팩 출시 이후에는 지금까지 디아블로3는 새로운 컨텐츠 확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디아블로4도 엔드게임 컨텐츠의 깊이가 없이 단조로운 반복된 패턴이 이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는 지금까지 블리자드가 보여주었던 게임 제작 패턴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이모탈에서 보여주었던 페이 투 윈의 방향성이 디아블로 4에서도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과금에 대한 우려인데요. 최근 트위터에서 이모탈과 선을 그었던 언급에서도 디아블로 4는 확장팩이나 외모를 꾸미는 정도에만 과금 요소가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이모탈에서 와이어챙이 게임 출시 전에 했던 과금으로는 장비를 강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뒤에 전설 보석이라는 희대의 아이템을 들고 나왔던 것처럼 과연 이 트위터의 언급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아블로 3 때나 이모탈에서도 반복적으로 보여줬듯이 게임이 미완성된 상태로 출시되지는 않을까입니다. 모든 게임들은 출시된 후 다양한 오류들이 발견되고 수정되면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데요. 블리자드는 게임상 오류라기보다는 아직 미완성 상태의 게임을 출시된 후에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도 잘 해결되지 않거나 너무 느리게 수정되어서 이미 문제점들이 발생할 만큼 모두 다 발생하고 실망한 유저들이 다 빠져나갈 때쯤에서야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블리자드의 이런 느린 대응은 워낙 유명해서 다들 문제점이 발생하면 수정되는 것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유저들도 많은데요. 이모탈에서도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이 매크로 문제가 전혀 수정되어지지 않는 상태이고, 이 부분 때문에 유료화 정책 때보다도 더 많은 유저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린 대응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출시일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이런 오류들을 아는 채 출시되지 않겠냐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아즈먼 골드의 걱정들은 오랜 시간 동안 블리자드의 게임, 특히 디아블로 프랜차이즈를 플레이해온 유저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우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디아블로 팬으로서 앞으로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플레이할 디아블로 4라는 게임이 디아블로 3나 이모탈에서의 문제점들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매우 큽니다. 이미 돈맛을 한번 본 블리자드이기 때문에 과연 디아블로 4에서 이런 과금 요소들을 얼마나 절제하면서 출시될지도 기대가 됩니다. 영상이 많이 부족했더라도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